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명근 의원님. 두 분 다 똑같이 많아요. 저기 51페이지 저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인데요. 지금 우리 지금 타 지역을 가보면은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도 보면 횡단보도선 같은데 보면은 시간으로 표기를 해주든지 점선 표시를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와 지금 이게 지나간다는 게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평택시가 모든 이런 게 늦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 초 단위로 표시되는 이게 초 단위 표시되는 게 일부 있고요. 또 이제 이 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이제 점성으로 해서 조금 좀 되는데 아직 좀 보급 상태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 단위로 해주는 데가 되면 성출 앞에도 있긴 있어요. 예, 예. 성출 앞에도 초 단위로 해주는데 예. 최소한에 4차선 이상 되는 데는 초 단위 표시를 해주든지 뭐를 해줘야지 이게 건너야 되지 못 건너야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건너가다 중간에 그냥 확 바뀌면 차들이 출발하고 나면은 사고 위험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뭐 몇 초가 안 남았다든지 어떤 표시가 들어오면은 기다리든지 다음 신호를 기다릴 텐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행기 끌고 특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막 신호를 바뀌면 당연히 차들이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장치를 좀 보조 장치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새로 신설하는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2차선 정도만 되면은 네. 편도 2차선이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편도 4차선 이상 되면은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보면 이제 보다 보면은요. 네. 정지선에 섰을 때 신호등이 안 보여. 이 위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전수조사 하신 거 있어요? 전수조사는 한 건 없고요. 이제 민원에 의해서 각각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교통 신호 하고 일정은 또 거기 준수 매뉴얼이 아마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좀 일단 그러면요. 계속推가십니다. 예. 예. 담당 부서에서 정지선에 섰을 때 신호등이 솔직히 뒤에서 뒷차들이 빵빵 거려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호 체계로 되어 있는 정지선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시설인데 대한민국의 방지턱이 제일 많은 데가 평택시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리고 그 방지턱에 규격이 나와 있죠. 네. 그 규격도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차가 시속 20km 정도로 15km나 20km로 가는데 앞 범퍼가 걸리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방지턱 규정 위반이라고 봐죠. 이제 방지턱을 해놓은 데가 있고요. 또 이제 심의할 때, 보통 단지 같은 데, 새로운 단지 같은 데 할 때, 이제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선mar이 확 가니까, 그 위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좀 여기 도톰하게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제차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걸 이제 경기도 교통량 평가 때 그걸 도입을 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서재지구 한번 도입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외제차들 이제 앞에 놔둔 게 이제 다 민원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철거한 예도 있고 이제. 소장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방지턱 자체가 다 규정 이상으로 지금 아스콘이 쳐졌기 때문에 차량들이 원활한 통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험프식 횡단보도 말고. 예. 그죠?
우리 규격이 지금 그 방지턱의 최상의 높이가 몇 센치예요? 10cm입니다. 3.6에 폭 3.6에 10cm.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방지턱이 지금 저기 돼 있다고 지금 보셔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좀 잘못 만들어진 것들은 지금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안 이런 거 보안 몇 개나 했어요? 정확한 아니, 수치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잠깐 모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를 물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건 하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뭘 하나를 올해는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때는 목표가 뭐 하반기 때는 목표가 뭐 좀 범위가 좀 큰 것 같으면은 올 한 해 동안 이것만큼은 평택에서 좀 바로 잡자 그런 게 없이 말 나오면 그냥 그때 그냥 임기응정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체계적, 방지턱 저기 규정 이상으로 돼 있는 거 지금 갖다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의원들이 해줄 테니까 그거 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셔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 분리대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없어야 될 때가 있는데 중앙 간선도로나 국가에서 하는 거 그리고 지방도로 같은 데는 그래 그쪽에서 어떤 계획에서 하지만 우리도 보면은 이면도로 같은 데도 중앙분리대 규제봉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앙분리대나 규제봉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봉으로 세우잖아요, 지금. 그게 나중에 가면 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막 꺾어지고 또 튕그러져 나가 있고 그리고 규제봉을 안 세울 때도 규제봉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여기저기 규제봉이 굉장히 서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이제 그 무슨 말씀이지? 이제 주차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못 비껴가고 이럴 때 이제 경찰서하고 이제 뭐 민원에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골목길 같은데 이제 그 차를 많이 이렇게 돼서 이제 저기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줬으면은, 해주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 소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한쪽에다 주차를 하니까 교행하기가 굉장히 뻑뻑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규제봉을 다뤄줌으로써 차를 못 대니까 양심상 걷다가 못 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규제봉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관리를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거의 방치해요 보면. 지금 규제봉에 대해서 관리하는 우리 예산은 갖고 있어요? 교통 시설물로 해서 이제 저희 시설물에 그냥 포괄적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규제봉 자체가 그냥 앙카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튕겨져 있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규제봉 해놓고 나서 전부 다 가면 관리 안 해, 감독 안 해요? 규제봉 설치했을 때는? 이제 확인하는데요. 이제 차들이 이제 자꾸 큰 차들이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 뭐 자꾸 밖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손도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봉을 해놓고 나서 큰 차가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진입 금지 표지를 해주든지 규제봉 해놓고 나서 진짜 큰 차 같은 거 들어오면은 턴 안 되는데도 꽤 많이 있는데 걷다 규제봉을 해놓으니까 큰 차는 들어왔다가 그거를 그냥 밀고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설물 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고 편리성을 해서 하는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좀 미관상에도 좀 저희가 오른데 하여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주차 시책 추진인데
이거 송출 앞에 같은 경우 지금 3차선까지 지금 주차를 3중 주차까지 했는데 여기 대안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엊그제 뭐 직원들 제안소에서도 뭐 여기 뭐 공원을 뭐 저기를 해서 하자는 뭐 제안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저기 있는데 우선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을 좀 확장하는 걸로 제가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우선에는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를 좀 확장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느 평택시 주민이면 다 해주는 건 좋아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럴 때는 우선 시급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예산 편성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계획이 이제 가장 급한 데가 이제 여기고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브랜드 콜에 대해서 지금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대안을 어떻게 잡아가고 계획은 어떻게 지금 17년도 이 브랜드 콜을 이끌고 갈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저희가 홍보를 또 하고 아까 이제 저기 그게 이제 지금 그 저기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시민 그 저기는 충족이 됐는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시작할 때 하고 좀 약간 이제 틀리게 이제 그 물론 맨 처음이니까 네. 시행착오도 많고 또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또 보완을 해나가고 하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의 그쪽에서 좀 움직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주 이제 미팅을 해서 방안을 찾아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예산의 확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게 지금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결국 지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확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콜센터 모니터링 해시고 지금 안내 전화를 받는 분들 자체도 여기 오래를 못 있더라고요. 저기 후반기 될 때 다시 브랜드 콜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네. 보완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저희가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인데 평택시에서 주정차 지금 3개시군 통합돼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홍보했으면은 나중에 가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행정력의 동원이고 강력한 행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아니면은 행정에서 정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저기 위탁을 줄 생각도 한번 저기 모색을 해보세요. 그냥 뭐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사람 숫자며 또 그분들도 또 가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그러니까 또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제 보고 드렸지만 이제 그 저기 문자 메시지 요것을 이제 자꾸 홍보를 해서 무조건 뭐 단속만 저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데 같은 지금 우리 CCTV가 8시까지만 단속하고 끝나잖아요. 이건 이제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간이. 휴일날도 계속 휴일날 하는 또 데도 계속 있고 저기 돌리는 데도 있고요. 평택역 앞에 같은 데 이제 계속 돌리고요. 네. 24시간 돌리고. 그럼 근무자가 그걸 다 충당을 해줘요? 그거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알아서 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즘은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이제 그 입력을 해놓으면 그 시간이 알아서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뭐
막말로 평택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 있죠. 돈 많이 들여 주차장 많이 만들어주고 무료를 해주고 그러면 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도 뭐 이제 그 어떤 결국은 네.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30m 전방에다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강력하게 행정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그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 본청에서 또 안출 가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송출 부분에 있죠. 예. 근데 보면은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는 항상 보면은 본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돼요. 지금 보면. 제일 계획적이고 여기에 계시는 송출에 계시거나 안출에 계신 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봐도 모자르고 벌써 단속 인원의 숫자도 벌써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CCTV 숫자도 벌써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본청하고 지금 출장소 쪽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기계가 모자르면 사람이라도 더 포섭을 시켜주든지 또 사람이 많으면 기계라도 많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쏠림 현상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사업소 영업용 차량 차고지가 지금 아까도 동료 의원 얘기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니 형식적이에요. 현실적이 아니더라고. 그거 나가서 조사 이거 차고지 해보면 나가서 저기 확인해 봅니까?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막말로 차고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신고가 된 차가 몇 대인데 차고지에 쓸 수 있는 차는 면적을 보면 한 3-4대 세울 수 있는데 그 차고지에 있는 거는 어떨 때는 많은 데는 한 10대까지도 차고지 신청이 들어가고 그런 거 한번 데이터 내본 적 있어요? 그건 점검할 때 차량 한 대당 뭐 면적 범위가 20평방미터 있겠죠?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네. 그게 안 되면 그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다 규격에 맞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싸놓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나가서 그런 데는 그 적발을 해가지고 시정을 차량 시키고 차고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저희도 영업용 본의원도 영업용을 옛날에 신고도 해봤는데 면적 같은 거 거의 안 봐요.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차량 차고지가 영업용 차고지로 들어올 때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 차량 차고지의 면적과 지금 거기에 신고된 차의 대수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외부 차량이 지금 우리 평택 관내에 들어와서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외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은 큰 차 중에서 지금 길거리 장기 주차가 아니라 밤샘 주차하는 거 보면 우리 번호가 아니라 다른 뭐 서울 어떤 때 보면 뭐 광주 전남 충북 제가 많이 본 게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인천 차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이제 예 그런 게 많고 또 한쪽에 가면 또 더 많고 여기 외지차고요. 뭐 저희가 뭐 강력하게 그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보고 맨날 단속한다고 그랬지만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 월별 단속 건수를 특히 영업용 노란 표지판의 영업용은 월별 단속한 거를 좀 2016년서부터 그리고 2017년도 1월달 단속한 거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 소관 안출 송출 소관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 차량 단속한 거 월별 건수 그 현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 좀 알 수가 있겠죠. 보통 한 230건씩 하고 있습니다. 월별.
그러니까 자료로 내주시면은 예, 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의원님. 우리도 아까 봤다 그래. 그냥 아까 안 하셨었니? 최정한 의원님. 네, 최종환 의원입니다. 네, 교통행정과의 49쪽 기능형 교통체제 구축 사업 추진은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국도 운전을 그거 하면 이제 그 착하다 그 저기 신호 저기 이제 가속 카메라가 있고 이름은 교통정보 수집이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좌우정 어떤 간에 교통 혼잡과 이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예, 예. 한다고 하는데 그 양면에 또 단속에 대해서 또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도 아, 요거는 이제 단속이 아니고요. 단속 아니고요. 예,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기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 개인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전송해 줄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게도 사업량을 보게 되면 남부, 북부, 서부 지역 이 두 개소가 설치가 예정인데 이거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이거 저기 한 5천만 원 정도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뭐 국비가 한 40%, 저희가 한 60% 되죠. 지금 국비하고 이제 시비가 이제 되는데 예. 소부 지역은 어디다가 설치하려래? 서부 지역은 저 포수에 오수 배수 펌프장 있고요. 또 저기 또 원정리 그 변전소 그쪽에 사거리에다 좀 해서 그 예, 도곡 설치를 합니다. 배수지 말하는 거예요? 그 공단 옆에? 예, 그 사거리, 예, 그쪽에. 거기 사거리에서 이제 그 업계 이제 그 CCTV 설치가 돼가지고 네. 그쪽에 그 집중되는 그 이제 차량의 어떤 정체 흐름 같은 거를 이제 딱 이제 찍어서 이제 그 우리 센터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예. 교통 수집 CCTV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보, 예. 정보 CCTV. 단속적인 아닙니다. 국장님은 착착 단속한다 그래서 그 저기 단속 카메라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건 이제 정보 지금 단속하는 정보 네, 수집. 50쪽에 저 철도 건설 사업 지원 구축 사업인데 예. 이게 저 송산서 횡산까지 가는 게 저 우리 네, 지역구로 다 서해선. 지나가 청북, 안중, 천도 하면서 지나가는데 예. 여기에 이제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 한산역도 설치해달라. 그다음 평택구 강단지도 역사를 설치해달라. 송담 지역은 기존에 돼 있는 거고. 네. 근데 한산 지역은 그 용역 결과가 그 불가로 나왔죠. 예, BC 분석이 예. 할 때도 이제 국가에서 네. 또 평택구 강단 지역. 그것은 이제 그 관광단지가 됐을 시기에 뭐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을 하면 이제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저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죠. 네, 네. 그 지자체 부담을 할 수 있다. 수요자법에 의해서 저기 이제 그 이제 나중에 공사가 다 되는 그런 역은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이게 종합적인 그런 역은 이제 한 560억 들어가고 저렇게 지나가다 잠깐 서는 역은 간이역? 예, 간역은 한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부담은 좀 상당히 좀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통 부담하게 되면 시에서 얼마 받고 몇 프로나 부담해요? 100% 다 부담해라. 100% 다? 네. 전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된 평택시에 공무원한테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그냥 평택시에 의뢰가 들어왔었던 거 아니에요? 의견 정치가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저 에너지 시설 공단에 저기 철도 시설 공단에서 그것은 이제 국가 철도망이 그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 철도망 하고 오를 때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가 한산역도 이제 건의를 하고 뭐 정치권에 아니 그 철로가 다 결정난 다음에 송담 역사가 생기니까 그 후에 한산역도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또 평택 그 역사도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송담역 생길 무렵에 같이 평택시의 의견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저기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제 의견보다는 저게 이제 기본 실시 설계를 할 때 현장 조사도 하고 저기 하면서 예,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런 그 의견 수렴인데 그런 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이제 역은 어떤 이제 지역 도시를 지나갈 때 이제 어떤 그 그래도 인구 집중적인 데다가 이제 그래서 안중 그게 이제 송담 지역은 이제 송담리지만 이제 안중역이 되는데 이제 그 행거고 이제 그
저쪽에 이제 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저기 철도성에서 그 역사를 정했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산업철도도 이제 같이 겸해서 들어가지 송담 역사로다. 네. 그러면 그 복합 환승열차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합 환승열차라는 거 어떻게? 통상적으로 그냥 화물여객철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화물여객철도. 송담역하고 또 화물역하고 같이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송담역에. 예. 이게 철도 레일이 이제 그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고 그게 안중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 환승역이나 아니라 그 얘기 없이 그냥 안중역. 그 환승역이면 뭐 지금 이제 버스도 갖다 대고 해서 아니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름은 이게 안중 뭐 저기 저 당진 뭐 이렇게 여기 표기하는. 지난번에 그 송산에서 홍성가란 그 철도 역사를 저 천덕에서 주민 설명을 한번 했죠. 저 교각으로 이제 한 번에 했습니다. 예. 교각으로 하느냐 이제 통토가 이제 황관리 저기 쪽에 안중역사 이제 주변은 네. 이제 그쪽은 예, 거기는 이제 이 정거장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토공으로 이제 하고 그 저기 이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km 넘어서부터는 이제 교각으로 이제 저쪽으로 그 가는 결정됐어요 이제? 예, 그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역사 주변에 그 광역 도로망이라든가 무엇이 다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송토로 하게 되면? 아, 저희 이제 도시 디자인과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예견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이제 그 조그만 그 박스로 이제 뭐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이쪽 그 현덕 쪽으로 이쪽 안중 쪽에서 이제 이게 넘어다니려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도로망 형성도 해야 역사 주변에 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이제 그걸 감안해서 교량 같은 것을 이렇게 원래 원래는 거기가 계획이 없던 건데 교각으로 가면은 그 계획이 없던 건데 송토로 쌓아가지고 하면은 예산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 역사 주변을 교통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거 이제 그 과장님,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죠. 당초 최초 계획은 거기가 이제 그 이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암거 박스가 한 5개로 이제 예. 난리편에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정거장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하든지 그쪽 발전을 이제 도매하기 위해서 예, 지금은 거기를 이 박스를 이제 3개로 저기 했는데 예, 이제 가운데 중심축 박스는 이제 저기 편도 저기 2차선이고 또 양쪽으로 저기 이런 것도 이제 편도 4차선이라 해서 이제 그쪽에 그 해서 저쪽에 그 안중 현재 터미널 그쪽 노선하고 계획이 이제 연계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안고를 할 때 그 과장님 말씀이 편도 가운데는 이제 저희가 2차선, 4차선. 요구하는 게요. 거기 이제 아까도 이제 과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역사가 들어가려면 이제 이 땅으로 역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공으로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쪽에 광덕 쪽으로 가는 데하고 안중 쪽하고 단절이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조그만 그 통로 이렇게 박스로 이제 농로 이렇게 통로 돼 있는 아니야 박스.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장래 여기가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뭐 저 4차로, 6차로 이렇게 9차로 해라. 네. 이제 우선에 그 시설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하게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아,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도로는 나중에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려되는 게 이게 박스를 놓게 되면 녹록 도로 개념 박스가 놓아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5m, 6m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 다시 다. 그 위에다가 이제 상층부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어줘야 예, 그렇죠. 거기가 시가와 예정지구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가 이제 발전이 되지 예, 예. 이 박스 개념은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로 뭐 이런 걸로 이제 중심도 예. 뭐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저 지방부에서 좀 잘 좀 그 시설 LN 시설 공단 저기 철도 시설 공단하고 잘 협해서 네, 그거 이제- 주민 불편 사항과 그다음에 거기가 역세권으로 되기 때문에 그 발전망이 같이 동반 성장한단 말이에요. 예, 그 지역 예. 주민들하고 예. 그걸 감안하셔야 돼.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도로망을 장래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시가 그래서 그걸 그걸 이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209, 709지 그게. 609입니다. 609, 아, 예. 609.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승에서 이제, 안중에서 이제 포승 평택항까지 가는 철도? 예. 그게 이제 309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오송에서 안중 가는 게 209. 예, 그 209 구간은 보상이 다 나갔어요? 거기에 한 70%좀 이상이 나눠가지고요. 전에 이제 올뭐 중간 이후에 업체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될 겁니다. 일부 지역에는 뭐 상공으로 뭐 계속적으로 몸무게 오를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묻지 않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있어요? 조금만. 51쪽에 이제 평성에서 안중간 들어있죠. 예. 그 다음에 기림리에서 나온 45번 국도 새로 셈에서 43번. 예, 살도 나오면서 그 대반이 쪽에 이제 신호체계를 만들었잖아요. 신호체계를. 예. 그래서 이제 신호가 작동이 안 돼요, 지금. 그냥 깜빡깜빡 신호를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대발리 지역 주민들이 신호체계를 빨리 해달래.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예, 지금 전면적으로 해놨는지. 예, 먼저 두 군데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예, 예. 하나는 저쪽 안중에서 그 기름리에서 이제 43번 저기로 그 접해는 그 도로. 예. 거기는 이제 신호를 거기는 해달라 안중간 신호를 쪽에 했고요. 대발리 쪽에 신호가 그다음에 전면 신호 돼 있어서. 대발리 쪽에는 좀 용역을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은 좀 빨리 신호체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를 다 해놨는데 전면적으로 해놔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 이제 전면으로 신호를 제대로 해서 해놔야지. 이제 전환에는 저기 정체를 또 저희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전 뭐 저희도 이제 빨리 할 테니까. 대발리 주민들이 그 진입해 그래서 위험하다고. 예. 그 신호가 되게 되면은 저 신호에 차량이 서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 진입도 할 수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험하다 이거지. 예, 신호 고치려면 저기 또 이제 저기 꼭 저 동의원이 이제 방지턱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방지턱이 유난히 많아요. 제가 초선 의원 때 도로사업과하고 안전추장소하고 거기 전수 조사하면서 찍어가면서 이거는 없애라, 이거는 낮춰라 하고 다 해서 그걸 많이 없애고 나중에 했는데 지금 도로 더 생겼어. 그걸 이제 그때 많아가지고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출장소에 지시를 해서 다 철거를 시켰는데 그걸 또 어느 순간에 또 마을에 서니까 또 출장소에 또 근데 너무 높아 방지턱이. 승용차는 그 저기 뭐라 그래 앞에 그 시다발이라 뭐 간다르잖아요. 그렇게 높다고. 규격에 안 맞게 만들어놨으니까 동료원이 그 지적했는데 예. 뭐 진짜 안전추장소 담당 과장한테 그 전수 조사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라 그랬거든요. 예. 52쪽에 공주차장 도성사업. 이거 주차장은 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 특히 이제 전통시장 주변에 이제 주차장, 접근성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안중도 이제 행위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미비합니다. 안중에는. 그 저기 정과장님 그 안중 사실 이렇게 잘하잖아. 저기 송담지구에 먼저 한 필지 다 이제 두 필지를 이제 전통시장 있는데 예, 송담중에는 몇 개요? 거기 이제 한 필지 샀는데 이제 아니 예, 다섯 군데 된다면 다섯 군데. 이제 다섯 군데 되는데요. 이제 한 군데 샀고 이제 두 필지 지금 저 계약 진행 중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를 샀고 또 이제 아직은 이제 뭐 그쪽에 이제 주차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심병원에 앞에 주차장도 거기 이제 차량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분간 그래도 이제 도로에다 안 세우고 그냥 이제 무료로 그냥 당분 유지토록 그래서 그 하겠습니다. 성주교 앞에는 그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송담중 도시개발이 이제 잘못돼 있어가지고 도로망이 잘못돼 있어요. 너무 좁아. 간신히 편도 2차선으로 아마 덤프차하고 버스가 다 보나 아마 다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좁게 만들어가 도시계획도로 잘못돼가지고. 또 그런 미비점이 있고. 대중교통법. 이제 버스 승강장인데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버스 승강장을 만들었네. 그 농촌형과 도시형을 분리해가지고 그 농촌형에는 좀 바람하고 비가림을 좀 해줘요. 그죠? 뭐 비 오면 다 들이쳐가지고 거기 대기에 있는 사람 다 비 맞고 우산 맞추고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직원한테 보완 좀 해라고 제가 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승강장 이제 그 제조해놓은 거는 설치할 때 제가 현장 나가서 직접 보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중터미널에 그 택시 승강장 있죠? 저 대기선. 예, 거기가 민원이 있는데 지금 그 편도 2차선이에요. 예, 근데 이제 택시들이 손님을 대기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고. 대기선이 좁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답변을 집행부에 뭐라고 했냐면 송담지구 택지가 개발이 끝나면은 그 대기선을 늘려준다 그랬어요.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예, 현장 나가서 네, 나가서 예, 그 대기선을 좀 더 길게 좀 뽑아주라고. 예, 보고 제가 의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2차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 교통사고 유발성이 생깁니다. 예, 현장 나가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예. 그 다음에 시외버스 문제인데, 이제 안중권을 해결했어요. 그 대원여객이, 그, 수원서 내려오면서 안중 구도심에서 이제 하차를 시켜주는데, 예. 전화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이 됐는데, 안중 오거리 지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행선은 삼성전자 앞에서, 안중오거리 삼성전자 앞에서 서가지고, 저기, 시위로 빠지고 했는데 수원서 내려오면서 구도심에 안중 구도심에서는 안 섰다고 신터미널로 내려 거기서 서주고 다시 그 승객 저기 그 손님들이 이제 택시 타고 구도심으로 예, 예, 내려오고 예. 했는데 예. 이건 해결이 됐는데 예. 어디 간다냐면 포중 삼거리에 그 부강 한우연 앞에 그 승강장이 있어요. 포승 삼거리요? 예, 예. 근데 저기 해군 이함대에서 그 대원여객이 안중으로 온다고 안중으로 오면서 포승 사람은 안 내려줘 거기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기 삼거리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내기 삼거리요? 예. 내기 상거리 부강한우에 그 승강장 있어. 중간 한의원, 예. 한의원 혹자마자 부강 한우연 앞에 그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 안 서준다고. 그 민원이 그 몇 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관철이 안 되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평택여객이나 그 대원여객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이제 거기 거기 또 스케끔 법이 또 저기 동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시내버스가. 아니 그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맨날 싸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서주면 자기들 손님이 끊어지니까 뭐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간 뭐 저희가 조명을 하든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승강장 앞이 깊어. 기대가 얕어. 그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고여요. 그 예. 버스 큰 차가 쑥 지나가면 그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저기 막 얻어맞아 비.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현장 앞으로 나가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안 해주나? 그것도 안주 출장소 관할이요. 예. 예? 예. 뭐 전부 안주 출장소라고 관할이라고 해주라고. 본청에서 나가서 협의해가지고. 일단 제가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거기가 예. 기대가 얕아요. 그 예. 승강장 바로 밑에가. 알겠습니다. 제가. 예.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 뭐 콜테실은 뭐 동료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병도 의원님. 저는 뭐 다들 뭐 말씀해 제 관내 것만 여쭤볼게요. 52쪽이에요. 통복시장 그 증축 그 이제 그 전통시장 뒤에 있는 주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를 이제 그 예. 좀 올해 이제 그 설계비가 1억이 섰는데 이제 그 건축 사업팀에 이제 건축 전문하는데 또 이제 의뢰를 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올해는 설계만 하고 예, 예. 공사는 내년에 하고 네, 그래서 저걸 이제 기초를 이제 어제도 토론을 했는데 이제 좀 향후에 층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좀 튼튼히 해서 우선에 2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이거 설계하는데 1년씩이나 걸려요. 그게 이제 원래 일이 그런 겁니까? 이제 기초 보링도 해야 되고요. 네. 그 건축 아 근데 보링 하는 것도 알아요. 보링 몇 개. 아이고 이제 구대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아니 그런데 그 설계 받았는데 1년씩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해외이지만 있으면 뭐 보링 분양 몇 개 뚫는 거하고 뭐 하는데 뭐 1년씩 걸려요 설계가요. 아니 금년에는 이제 저기 용역비만 섰기 때문에. 아니 설계 뭐 어차피 할 계획이라면은 설계 빨리 끝나면은 뭐
공사비 한정해서 태울 수도 있잖아요. 스타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용하실 거라면. 자, 그리고 저 아까도 먼저 보내 그 장기 주차 때문에 먼저 제가 저희 세계동에 세계동사무소 옆에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그거 장기 주차 때문에 그냥 그 무인 그 수납기를 설치를 해서 한 2시간 정도만 그 무료로 하고 나머진 그 수수료를 받는 걸로 해서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뭐 얘기가 없으시네요. 그것도 좀 꼭 좀 올해안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고. 참고하겠습니다. 뭐 동장하고는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동장님하고도 그렇고 예, 제가 예. 그 세계동 주민들 각 단체들한테 동의까지 다 받았어요. 아, 공개적으로 예, 예. 얘기를 해가지고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과연 세교상가 가지고 주장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 옆에 이제 그 완충독지를 만나주면 가지고 거기다 차가지고 그런 한 20대 또 되긴 되지만 그건 예. 택도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도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똑같은 예로다가 배미지구에도 지금 뒤에 있는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서는 안 돼요. 상인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다 한 2시간 정도만 무료로 해주시고 나머지 돈을 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 주차가 없어집니다. 거기도. 거기 뭐 주변에 뭐 저 언놈들 빌라들에서 그냥 다 장기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상인연합회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요.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만 무료로 해주시고 예. 나머지는 유리로 해주시는 게 아마 예. 그 상인 그 연합회에서도 뭐 찬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생 그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기 몇 가지만 이렇게 그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화장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추경에 이번에 저기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도 저기 하시고 지금은 다른 시 전주시나 이런 데 갔더니 학생 애들이 많이 그 걷는 횡단보도는 이 조명도 그렇고 밝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심벨처럼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그 직원이 전화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 거예요? 딱 이래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좋은 거는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해주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데는 9시 뭐 10시에 나오잖아요. 컴컴하잖아. 횡단보도. 그러면 차량 운전자들이 그때 피로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밝아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좀 해야 되고, 저기 지금 안전이 K6에 지금 130대 들어가 있죠. 개인 택시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저 개인 택시가 컨소시엄에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간담했어요. 근데 주말에 지금 택시 타기가 어려워요. 지금 시민들이 지금 날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산 테크노밸리 단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아침에는 택시가 모자른데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이달 말일서부터 다음 달까지 많이 들어온대요. 안정리로. 그래서 뭐 추가로 300에서 500대 들어온다는데, 이 주말에 택시 이용을 못하고 이거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택시 그 개인 택시 면허 규제를 탄력적으로 저기 해야지. 소장님. 예. 그렇잖아요? 300대나 500대가 올 상반기에 K6 홈프리로 또 개인 택시나 저기가 들어가야 된대요. 해강 택시 말씀하시는 그렇죠. 일반 지금 개인 택시가 들어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한 130대 정도 돼요, 지금. 그 지금 서울,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입찰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 그게 뭐야,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거를 다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막 해가지고 저 주민들이 지금 오늘도 만나자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합리연락단하고 상의해서 지역에 있는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금 우리 개인 택시 지금 묶어놨죠. 예. 지금 이렇게 안정리로 이게 K6하고 송탄도 K55도 한 10,000명 정도가 주한미군이 늘어날 예정인데, 안정리로 그렇게 300대 그렇게 500대 들어가면은 당연히 여기가 우리 시내권이 택시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주말에 택시 못 잡아요. 그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기 하시면 어떡해. 지금 그것도 저희가 승인받은 200대 이상을 감찰을 해라고 지금
감차로 잡아줬는데 네. 지금 뭐 사고 난 차 기사가 없어서 그냥 세워져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아까 말씀 이제 그 개인택시 하신 분들이 이제 네.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그 운행을 안 하는 게 이제 그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리고 지금 미군 부대로도 들어갔잖아요, 차가. 그리고 또 추가로 200~300대가 더 들어가고 이제 오키나와에서 결정권이 갖고 있다는데 미군 부대에서. 그게 또 들어가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불편할 거 아니냐, 이제. 하여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별도로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이제 그 티오를 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 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회권의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미래도시 교통 수요 대비 첨단 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